아까 얘기했던 민족문학사상 제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그 책입니다. 이게 드리고 이게 그 독립기림시, 독립사 기림시 1권, 2권을 선생님들이 다 보시고 우리 회원들이 필요할 때 여기서 활용을 하시면 시극을 하시든지 낭송을 하시든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보관하고 있던 거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매헌 윤봉길 의사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매헌 윤봉길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나누어야 되는 시간인데요. 뭐 선생님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여러분들이 뭐 검색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여기도 잠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윤봉길 선생님에 대한 일화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윤봉길 선생이 이제 3일 만세 운동이 있을 때 학교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때 일본이 가르치는 학교를 다니기 싫다고 부모에게 학교 그만두겠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뭐 강의에 있지만 수업 시간에 일본인 교사가 이 일본어로 제가 일본어 잘 모르긴 한데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일본인이 되는데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일본인 선생이 조선 아이들한테 이거를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읽을 사람 손 들어라는데 아무나 손을 안 드니까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딱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윤봉길 소년이 순서됐는데 거절하죠. 거절했는데 그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그걸 읽었던 애 있죠. 그 애를 가서 흠씬 두드려 팹니다. 너는 오직 정신머리가 없으면 그거를 그 말을 하고 있냐고. 네가 일본인이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미 항일 정신으로 민족에 대한 주체성을 가진 그런 소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윤봉길 선생이 그 우리 일제 때 그 선각자들이 대체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당하는 것은 다 무지해서 그렇다. 글자도 모르고 책도 안 읽고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 청년 윤봉길은 그런 개봉운동을 하죠. 우리가 그 개봉운동했던 상록수의 주인공 누구예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여자 주인공 최영신. 네. 그 최영신 선생이 교회학교 반사로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름에서 오는 거다. 모름에서. 그러면 오늘날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름에서 오는 민족적 굴욕. 뭐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과연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완전히 독립국인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군이 이른바 전시 작전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얼마 전에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정상적으로 바꿔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민족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본 거예요. 북한은. 왜냐? 군 통수권이 대통령이 있다고 하지만
유사시에 병사 한 명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유사시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을 때 남한하고 뭔가 협상이 돼야 되는데 협상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처음 을사늑약을 할 때 그 전에 뭘 먼저 해요? 외교권과 국방권을 먼저 가져갑니다. 내가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이 아직까지 군사력이 약하니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군사동맹이에요. 말하자면 군사동맹이고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때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나머지는 너희들 왕도 내가 인정하고 다 해주겠다. 그런 협약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국가의 주권이 넘어가는 그냥 하나의 단계일 뿐이에요. 이미. 그래서 오늘날 생각했을 때 뭐 반미냐 친미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군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 타국이 지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독립에 있어서는 불완전 독립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도를 했을 때 그 당시 예비역 장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향군 제한군인회인가 거기에 기념식장에 가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연설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장군이라면서 참모 총장이라면서 그거를 역임한 자들이 자기 나라의 군대를 자기들이 다스릴 수 없도록 방해하고 막는 게 이게 자주국가의 군인이 맞냐. 통렬하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국 못 이루어졌죠. 못 이루어져 지금까지도 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미연합사라고 할 때 한미연합사 유엔사라고 할 때 유엔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미연합사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미연합사랑도 사령관도 미국이고 미군이 가져가고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을 움직일 때 우리나라 이번에도 군인들이 움직였지만 그리고 1.12 쿠데타 때도 마찬가지고 5.16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몰랐다. 안 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미국은 우리나라 군인이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자기 위수령 밖을 움직이면 다 압니다. 다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군의 움직임 모든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군이 왔어요. 국회에. 알았던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민주국가, 민주주의라고 지네들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다스리기 좋은, 데리고 놀기 좋은 리더가 미국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윤봉길 의사나 최영신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 민중을 일깨우기 위해서 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정말 미래를 향한 투자였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되는 데가 주로 고시라는 행정고시, 사법고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잘 외우고 시험 잘 치면 되는 직이 고위직인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위직 시험을 칠 때 마치 청문회를 하듯이 적어도 국가의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일이잖아요. 5급 이상을 뽑는 거는. 그러면은 최소한 그런 어느 면접위원들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의 역사관, 국가에 대한 주체성, 민중의 국민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면접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시험 잘 보고 공무원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정책이 곧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윤복일 선생이 했던, 그러나 윤복일 선생은 어떤 젊은 혈기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나라의 독립이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김구 선생과 함께 상하이 그 홍구공원, 홍코공원의 그런 일본의 요직 장성과 그 관리들이 모이는 자리에 폭탄 테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봉길 선생님의 그 답답했던 마음이 과연 오늘날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세력에 막 폭탄 테러하자 이런 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얼마나 참 막막하고 답답했으면 그런 선택을 하겠냐고요. 이 사람들이라고 사람을 해하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도 계시겠지만 보네포,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잘 아시죠? 보네포가 그 당시 독일 기독교가 보네포의 나치주의나 2차 대전의 당위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네포는 교회의 불의를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이 히틀러가 살아있는 이상은 이 독일이 세계에 엄청난 폐해를 주겠구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겠구나. 그래서 결국 이 목사가 히틀러 암살을 기획을 합니다. 근데 기획을 하고 그것을 기도하기 직전에 체포가 되어서 죽죠. 저도 목사인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모순된 폐단을 보면 차마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잘못된 유사 종교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얘기가 조금 딴 데로 가긴 했는데 목사이지만 누가 나한테 총 한 자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정말 저 사람들을 정말 처단을 해야 이 땅에 이 왜곡되고 참담한 역사가 중지될 수 있을까? 그런 심정이 생긴 거예요. 뭐 그렇다고 진짜 누가 총을 줄 리도 없지만 제가 쌀 용기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러나 이 당시는 국가 대 국가니까 아마 윤봉길 의사는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이 젊은 청년을 가만 죽잖아요. 그거를 보낼 때 그 심정은 오직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 같고 아들 같겠어요. 근데 그 젊은이를 죽음의 전쟁터로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김구 선생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를 민족의 열매로 삼은 거예요. 미랄로 삼은 거죠. 역사적인 미랄로. 그렇지만 슬픈 일이에요. 아무리 대의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 같은 젊은이를 거기에 보낸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마음은 아마 속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해방됐는데 좌우 대립이다. 또다시 갈라진다. 남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통치한다. 그랬을 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거라고요. 또 그런 사람을 또 신일의 천재들이 총을 쏴서 죽였으니 오죽하겠어요? 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딴 데 갔는데요. 기림시 윤봉길 선생의 시를 이제 공강규 시인 잘 아시죠? 공강규 시인이 쓴 시입니다. 자, 혹시 자청해서 내가 한번 낭송해 보겠다. 그럼 다시 처음 저쪽으로 돌아가. 아까 여기까지 읽으셨죠?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뭐 운명이에요. 한번 잘 읽어주세요. 다 하세요, 다. 마이크 드려야 되지. 유교장님 다 하세요. 윤봉길, 공강규 2016년 12월 28일
나는 상해 지하철 홍구 족구장역 노신공원에 있는 매원사당을 참배하였다. 충청도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이었던 선생. 3.1 항일운동의 민족적 분노를 목격하고 식민지 노예 교육을 거부하며 야학을 개설한 선생님, 농민 독번을 저술한 농촌운동가, 300여 편의 시를 쓰고 시집을 낸 시인, 대장부가 큰 뜻을 품고 집을 떠나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글을 남기고 만주로 상해로 망명길을 떠난 세탁소 노동자로 말총모자 공장 노동자로 노동조합 조직가로 그리고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태극기를 배경으로 오른손엔 권총 왼손엔 수류탄을 들고 맹세문을 양복 가슴에 붙인 채 일찍이 서울의 달빛 아래 흠뻑 술에 취했는데 지금 상하이의 가을 아래 울분에 젖어 슬픈 노래를 부른다. 시를 짓고 1932년 4월 29일 일본 정승 축하 기념식 단상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의 군부와 간부 인사들을 폭살시킨 침체에 빠졌던 대한민국과 중국의 항일투정에 활로를 열어주었던 동북아 평화의 화신. 2018년 4월 30일 나는 예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평화 윤봉길 전국 신앙송대회에 심사를 하면서 학행이 일치했던 윤봉길 선생의 시 선배의 기계 맑고 맑아 만고의 빛나리 라는 구절을 몇 번이나 되며 보았다. 정말 선생님들 시를 읽으니까 정말 감동이 막 그냥 이 시는 이제 여기 뭐 저 해설해놨지만 공강규 시인이 그 민족문학사상의 편집 주간이고 제가 편집위원인데요. 이분이 그 윤봉길 시 낭송대회 심사위원으로 가서 자신의 소회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윤봉길 의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게 고스란히 잘 읽혀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학행일치, 즉 배운 것이 행동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으로라는 아주 불후의 명언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배운 것이 배운 데서 그쳐 있다면 그건 배운 게 아닌 거죠,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배운 것도 쓸모가 없으면 똥인 거죠. 똥인 거죠. 그래서 이분의 윤봉길 선생님의 의사의 이런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가 그대로입니다. 그 밑에 박선욱 시인이 또 윤봉길 선생에 대해서 쓴 시 중에 제가 일부를 인용한 게 있어요. 우리 옆에 선생님이 한번 또 읽어주시죠. 윤봉길의 해중시계. 제목이 윤봉길의 해중시계예요. 거기 있어. 거기 아니. 그 보면 밑에. 네, 그 짧게 박선욱 시인도 윤봉길 의사를 전략 다음에 역사의 질곡을 뚫고 역사의 질곡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분침과 초침,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막중한 무게 김구의 가슴 속에서 평생 떠날 줄 모르는 진자 운동의 근원, 홍구공원의 홍구공원 거사전, 두 사나이가 주고받은 오전 11시의 시계. 네, 그 밑에 읽어줘 보세요. 1932년 4월 홍커우 공원 의거 당일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장면에서 윤봉길의 회중시계를 통해 인간의 시간,
역사의 시간을 돌이키게 하며 백범과 매헌 이 두 지사의 결연하고도 처연한 눈물의 현장을 목격하는 듯 생생히 노래하고 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선옥 시인이 쓴 해중시계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그 해중시계가 이제 그 윤봉길 의사가 갖고 있던 시계가 좀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윤봉길 선생이 김구 선생하고 시계 바꿔 끼자고 그렇게 했던 그 일화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시계를 바꿔 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가 어쨌든 이 시계의 체온이 자기가 끼었을 때 그대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의거를 하고 체포되고 죽을 때 아마 그 자신의 팔에 꼈던 시계는 아마 평생 아마 그 김구 선생의 가슴에서 정말 심장처럼 이렇게 가고 있지 않았을까 째깍째깍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네요. 다음은 조만식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선생 동상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어딘가 있을 것 같아, 그죠? 통일동산? 임진각. 임진각에서 북한을 쳐다보면서 통일동산. 왜 여러분 통일전망대. 통일전망대에 왜 고당 조만식 선생이 있었을까요? 고향을 바라보는. 그렇죠. 평양 장대형 교회 장로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소위 평양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세력들이 이른바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청년단을 만든 누구예요? 한경직. 한경직 목사죠. 한경직 목사가 왜 내려왔게요? 자유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 일제 때 어떻게 했어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에요. 한영길, 한경직. 자꾸 딴 사람 이름이 떠오르네. 한경직 목사와 그 일파들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권력에 굴복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들의 정신이 이미 일본인화 되는 것에 수용되었다. 제국의 식민이 되는 것에 수용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남쪽과 달리 북쪽에서는 친일 청산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철저했는데 일본의 그 대동아 전쟁을 동의를 하고 신사를 참배하고 이런 세력을 북한이 용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아마 그들을 다 처단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도망을 나와야죠. 그런데 그때 조만식 선생도 기독교인이잖아요. 조만식 선생은 절대로 선사 참배한 적 없고 그야말로 민족의 사표, 선생님의 표상이에요. 이 후학들에게 민족의식을 가르치던 그런 선생님인데 이 분이 가자고 다른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선생님 우리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도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가요. 왜 안 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이 동포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일평생 섬긴 교회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못 간다. 그랬을 때 처음에 김일성이는 이 조만식 선생을 이용을 해서 어떤 남북 대화를 할 때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썼어요. 써갖고 공산당 창준위에 뭐 부위원장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민족의식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그 김일성 일파들이 추구하는 기독교 일부가 친일 행위를 했다고 해서 기독교를 다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 제약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 강화문에 가서 정강훈이 똘마니들 있다고 해서 교회가 다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양반은 그거를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김일성한테 너도 소련에 의존해서 식탁하려고 하지 마라.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장하니까 이분을 평양의 무슨 호텔에다가 감금을 했어요. 그런데 감금했는데 감금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1949년에. 그분이 왜 죽었겠어요? 누가 죽였겠어요? 결국은 그 당시 북한의 정치의 실세들이 이 사람을 놔뒀다가는 자기네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권의 방해가 된다고 보았던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그분이 이제 시해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조만 선생님을 북한을 향해서 이러고 있는 거를 사태질하고 이렇게 있는 거를 꼭 거기 놔뒀어야 되냐. 이거는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앞에서 가신 거야. 조만 선생 북한 역사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민족의 지사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대화를 할 때는 오히려 조금 그래서 뭐 그런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일화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장로라 그랬잖아요. 장로인데 갑자기 내가 또 생각나네. 그 일제 때 누구 목사님이죠? 내 이름이 주기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평양의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 자기보다 젊죠. 자기보다 젊은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워낙 동네 사람들의 오만 일을 다 챙겨주는 분이야. 조만식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교회를 오는데 뭔 상담을 했나 봐. 아유 장로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유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알려줬는데 그러다가 예배 시간을 놓쳐버린 거야. 11시 예배인데 들어오니까 11시 한 30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대표 기도가 조 장로님이야. 근데 장로님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전도사가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장로님이 저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설교를 하다가 말다 주기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에요. 목사 안수 안 받고. 장로님 앉지 마세요. 근데 나이가 자기보다 아들뻘 되는데 앉지 말라고 서 있었죠. 예배 끝날 때까지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약속의 시간이에요.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교회의 장로가 지켜야죠. 딱 그리고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통 목사가 이제 축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분이 계속 서 있지. 장로님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로님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고 이웃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럼 눈물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온 교인이 그냥 눈물 바다가 되고 정말 그분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 아들뻘 되는데 요새 같으면 장로한테 목사가 요새 마치 장로가 사장하고 목사가 고용직 같은데 큰일 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인품의 선생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도량을 키우기 위해서 일평생을 그 후학을 키우는 거기에 독립정신을 키우는데 온 생애를 바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조만식 박간서 시인의 조만식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읽어야 될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어요. 네, 우리 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지. 감사해요. 아유, 딱 주목받는 자리야. 자, 선생님 시작해주세요. 북쪽의 소식은 항상 서늘했는데 고당 당신의 벼로인 맷집을 생각하니 따뜻해집니다. 누구도 두고 온 집이 있겠습니다만 제 것을 천시 말라며 양무릎에 닿는 운명 두루마기를 입고 제주에서 나온 말총 모자를 쓰고 평양 고무공장에서 만든 고무신을 신으면서
종이 한 장도 우리 것을 써야 한다며 당신이 시작한 물씬 장려 운동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노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계속되고 있어 서늘해집니다. 습관이란 허리뼈보다도 더 무서워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 다시 일으켜야 할 나라를 함부로 들어먹지 말자고. 당신이 오신 학교에서 스스로 세우려던 밀립대학에서 그리고 신간회와 6월 10일 만세운동으로 자주 민족국가로 평생 실천궁행으로 비폭력, 비살생, 무저항, 불복종 운동으로 세우려던 당신의 집을 생각해 봅니다. 그저 잘 사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과 함께 어울려 고향을 묻지 않고 살아가는 그 뒷바닥에는 장두 감나무, 석류나무가 안쪽 텃밭으로 5월 햇빛을 몰아넣고 창문 곁엔 멀구슬 나무가 책 읽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겠지요. 키 큰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로를 바라보는 살인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지만 비굴하고 비천한 이들은 스스로 들어서지 못하는 낮아서 높은 담장을 둘러쳐진 평양 산정연교회처럼 자존심은 이들이 살아가는 집이겠지요. 고당 그대 오래된 집이 지금 다시 지어져야 할 집이어서 북녘 하늘을 보며 뜨거워집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네, 네. 오산학교요? 여기 그건 좀 달라요. 네. 제가요, 여기 마지막 부분 특별히 박한서 시인은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특별히 박한서 시인은 단순히 조만식을 역사적 인물로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적 풍경을 잘 담아 주제의식과 시의 은유적 역할을 잘 조화시킨 작품으로 다가온다. 시대의 시적 대상과 시의 기능이 충돌하지 않도록 시쓰기의 세심한 자세가 돋보이는 시다. 고당 선생의 온유한 인품과 결기의 그림이 눈에 선한 묘사해 주었다. 민족 정서를 시로 승화시킨 수려한 작품으로 평가할 만하다. 제가 이분이 다른 분들이 다 시를 다 잘 썼지만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잘 승화된 작품으로 제가 봐서 이렇게 제가 평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늘 이 민영환 선생님 여러분 많이 들었죠?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민영환 선생. 충정로. 어? 충정로가 민영환 선생님을 기려서 충정로가 생겼잖아요. 자결하셨던. 네. 자결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 시는 이영숙 시인, 오늘 여기 우리 민족문학연구회 학술을 담당하시는 이영숙 선생님의 시인데 선생님 한번 낭송해 주실래요? 민영환, 이영숙. 요 앞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민영환 선생의 절명시 일부입니다. 영환의 나라 사랑이 부족하여, 영환의 나라 사랑이 부족하여 나라의 형세와 민중의 생계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한갓 죽음으로써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에게 사과하려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문법 혹은 곤란한 질문. 큰 죄 지은 자들이 큰 목소리로 일단 죄를 부인하고 보는 이때 이것은 블랙 유머 혹은 대범한 조크
을사오적과 그 후손, 친일파와 그 후손, 사과는커녕 땅 찾기 소송이 발랄하게 이어지는 이때 이것은 파동 혹은 미래를 향해 쏜 불화살. 100만 개의 촛불을 들었던 이들이 가슴에 저마다의 촛불을 꺼트리지 않고 있는 이때 이것은 약속 혹은 날카로운 증표. 나라 사랑이 부족하여 오늘도 잠 못 드는 이들이 많은 이때. 네, 선생님 이 시 쓰게 된 얘기 잠깐만 해주시죠. 이 민용환이 그 당시 구한말에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고 그 모든 어떤 지위를 다 가지고 있었고요. 또 집안도 굉장히 좋았었고. 근데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본인이 죽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러나 사람들 그 죄를 자기가 쓰고선 그 민족에게 사과를 했어요. 이것을 막지 못한 거.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항소문을 쓰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를 2통을 써서 가슴에 그거를 품고선 자결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는 너무나 그 피가 번져서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에서 이 절명시가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분도 나라의 어떤 그 국민을 교육시키고 뭐 또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행을 하고 세계 어디에 가서 어떤 것들을 배워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어떤 기관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결국은 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이렇게 죽음으로써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이영수 선생님 그 시도 그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민영환 선생의 심정과 또 민영환 선생님이 정말 자신이 국가의 한 관료로서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한 것, 그것을 들여다보는 후손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보여지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그 민영환 선생님이 쓴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시라기보다는 그 피를 토하는 유언 같은 건데, 이거 마지막으로 누가 한번 읽어보실 분?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가운데서 모두 진멸 당하려 하는도다. 대저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삶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이 어찌해야 할지 못하겠는가. 영화는 다만 한 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공포 형제에게 사죄하노라. 영화는 죽되 죽지 아니하고 구천에서도 여러분을 기필코 돕기를 기약하니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들은 억천만배 더 기운내어 힘쓰므로써 뜻과 기계를 굳건히 하여 그 학문에 힘쓰고 마음으로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는 자는 마땅히 저 어둡고 어둑한 죽음의 늪에서나마 기뻐 웃으리로다. 오라,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소개된 민족지사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강의하면서 3일 독립투쟁이 있고 2달을 갔는데 한 달 만에 4월 11일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얘기는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 대한민국의 정부는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법통을 이어받아라는 헌법 전문은 재헌국회에서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승만의 일파와 또한 국민당의 우리 한민당의 사람들이 다 합의해서 만든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때 이미 약속된 정부의 수립 일자가 1919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소위 뉴라이트나 일부 극우들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거예요. 건국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가 세워진 날이잖아요. 그러면 1948년 이전은 나라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아니 그런 어떤 발상을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라고 해요. 그거는 역사 왜곡을 지나서 외국인들이 보면은 일본이 보면 이건 기가 막히고 코미디 같은 주장이죠. 지 나라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야. 1948년 이전에는 미개국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국가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8.15 강보전을 왜 지켜? 강복이라는 게 빛을 회복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주장들을 하고 있는 이런 극우들의 이런 주장이 참 참담하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분들에게 우리가 후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나의 후손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역사는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누가 마음대로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문학연구회가 추구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원고의 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보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이 어떻게 미래를 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시혜랑 우리 선생님들과 한일연합이라는 이 모임의 선생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무슨 옛날 거 우려먹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치욕스럽고 아픈 기억을 다시 되새겨서는 안 된다. 다시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게 끝점이 뭐냐면 통일이에요. 통일이에요. 얼마 전에 임종석 씨가 무슨 북한이 그렇게 했다고 바로 통일을 한 걸 하도록 없애자는 그런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놈이 나하고 비슷한 세대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통일은요 국가와 국가 연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거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하두고 살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성경에 언어별로 민족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을 총기를 들이대고 한쪽은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한쪽은 미국을 가지고 위협하고 이런 상황은 피를 흘려서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우리 정말 지사들에게 우리가 후손으로서 참담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들이 기리고자 하는 이 민족 정신 그리고 민족 문학의 정신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문학의 감성이 그야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까지 다다라야 문학이 되는 거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모국어로 자기의 역사와 시대를 노래하지 않고 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발가벗고 춤추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 저도 감사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독립지사 그렇지만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분들을 몇 분을 소개하는 시와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성 한말과 일제시대 때는 여전히 여성은 피지배 계급이에요. 차별과 멸시와 억압의 구조 속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민족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나
그거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2시간 동안 함께해서 저도 감사하고요.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함께 섰다는 게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전에 네. 제가 여쭤본 거는 네 번째에 여기 잠시 오신학교에서 오산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난 여기 오산학교. 여기 붙여주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자, 아니 거기 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제가 오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산입니다. 예, 오신이 아니라 오산이에요. 그리고 위에 선생님 소개하면서 거기 오산이란 말이 있으니까 아마 다들 헤아려서 읽었을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잡아드립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시에랑 사랑해요. 네. 되셨습니다.